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용 국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강남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핫한 게 음마아파트입니다. 근데 음마아파트가 입찰을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입찰을 포기해야 되느냐 막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어디선가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입찰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현금 청산해서 현금으로 받는데 그 거금을 30억, 40억이나 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으면 뭐 70억, 80억, 100억이나 되는 돈을 대금 납부하고서 현금 청산될 것 같으면 입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음마아파트 건은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경매가 하나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두 건의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음마아파트 사건 번호가 2025 타경의 1101733입니다. 근데 이거는 2025년 2월 달에 진행된 개인 6명, 6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진행한 강제경매였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25 타경의 104041. 하나의 사건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25년 9월 달에 SC제일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융권이죠. 자, 여러분, 요 개인이 집어넣은 경매가 선행사건입니다. 앞에서 먼저 진행된 선행사건. 그리고 SC제일은행 건이 뒤에 진행되는 후행사건입니다. 이게 소위 간단하게 쓰면 선행사건. 이것은 뒤에 진행되는 후행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행사건 따로 후행사건 따로 별도의 경매가 두 개가 진행되는데 절차는 선행사건에 준해서 이 후행사건은 그냥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집어넣은 개인은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경매 채권자가 아닙니다. 경매 채권자가 되려면 여러분 도정법 39조 2항 7호 그리고 시행령 37조 2항 5호에 입각해서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그들의 채권 채무로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시킬 때 그때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도정법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건은 개인이어도 같이 경매가 진행되는 후행사건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선행사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후행사건, 은행사건은 그냥 단지 한 건의 압류건에 불과합니다. 압류건. 선행사건으로 진행되고 후행사건은 따라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후행사건, 은행에서 집어넣은 이 사건은 단지 등기부상 있는 하나의 압류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원 승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결론은 조합원 승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게 중복경매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두 개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선행사건에 의해서 따로 별개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앞에 진행된 선행사건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그리고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경매가 중복경매입니다. 중복경매일 때는 후행사건이 은행일 때, 선행사건이 은행이 아니고 후행사건이 은행일 때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 진행될 이 음마아파트는 여러분 중복사건이 아니고 병합사건입니다. 그럼 병합사건은 뭐냐? 각기 별도의 사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을 합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중복사건. 근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합쳐서 다시 C라는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면 이게 병합사건. 여기서 강제경매는 근데 여러분 2분의 1 지분으로 진행되고 이거는 100%다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개인 사건과 은행 금융권 사건을 병합을 시켜서 개인 사건은 지분경매입니다. 그럼 지분경매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공유자 우선 매수. 뭐냐면
낙찰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30억을 써서 낙찰을 받는다. 근데 이 낙찰가를 낙찰된 그 금액으로 공유자가 제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낙찰자가 갑에서 공유자로 그냥 넘어가죠. 그죠? 가장 막강한 그 권한인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병합 사건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이죠. 앞에 있는 사건, 개인 사건으로 진행된 강제경매 2분의 1 사건, 지분 사건이 이 사건이 사실은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뒤에 사건, 제1은행 임의경매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결국 이 사건은 앞 사건이 아니고 뒷사건, 즉 말해서 부족한 사건이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전체로 진행되는 그 사건, 좀 뭔가가 부족한 사건이 아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 큰 사건 기준으로 여기서는 개인 사건이 아닌 제1은행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플러스 물 한 방울을 해서 물이 그냥 큰 한 방울로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지분 경매 개인 사건이 아니고 SC 제1은행 사건으로 임의 사건으로 진행되니까 이것은 금융권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당 순서는 이 사건으로 진행되나 이 사건 진행되나 등기부상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되니까 배당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아니고 단지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보면 자 중복 사건이었다면 중복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에 선행 사건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승계가 안 됩니다. 하지만 병합 사건이 되면 두 사건을 합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결국 앞 사건이 아닌 뒷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가 됩니다. 은행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판례나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바쁜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건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 자체가 드물거니와 만약 이렇게 됐을 때에 뒷사건이 은행이면 은행 사건으로 조합원 승계가 되는데 안 됐다면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법적 다툼을 거쳐서 뭐 대법원 판례 이런 판례들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조합원 승계가 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뭐 그런 결과까지 갈 이유가 없어서 아마 그런 판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쭉 찾아보니까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이제 다 변론을 하고 이 병합 사건이란 요 의미를 가지고 두 개의 사건을 합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합하면 결국 은행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원 승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합원 승계되는 물건으로 진행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경매의 특성인 자금 출처 소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실입주를 할 필요 없이 임대를 놔도 되고 뭐 이런 상황. 조합원 승계된다는 전제하에서 경매의 특권 두 개, 엄청난 그 장점이 두 가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일반 매매로는 살 수 없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이거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건이 변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것도 참 이상한데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유자가 두 사건 중에서 이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되고 뒤에 제1은행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은행 5억짜리를 상환을 하고 취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변경돼서 조만간에 나오는 거는 은행 사건은 없어지고 개인 2분의 1 지분 사건으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승계가 아예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이 10억도 상환해서 이 경매 자체를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려면. 근데 혹시라도 소유자가 착각을 해서 자기가 요거를 지분 경매니까 금액이 좀 뚝뚝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유찰되고 난 다음에 낮은 저렴한 금액이 되었을 때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나머지 2분의 1을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다 뭐 조합은 되지 않을까. 어차피 반은 조합은 신분이 지위를 유지하니까 반을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반만 가지고 하면 조합은 지위 승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면 그러면 결국 조합은 승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고 이 물건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저희가 내일 들어가서 입찰 참여해서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승계 문제. 자, 경매가 2건 이상 진행됐을 때 중복 경매일 때는 선행 사건이 은행이 아니면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병합 사건이 될 때는 후행 사건이 은행이 끼어 있으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 이것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마 아파트 건으로 중복 사건, 병역 사건일 때 조합원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